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부터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를 보면 마이너스 1.1%가 나왔고,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은 260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9%, 오늘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전장에는 좋지 못했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속한 코스피와는 다르게 오전장과 오후장 모두 힘을 내면서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 또 1% 가까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 내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1% 안쪽의 종목들은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라든지 기아 상당히 잘 선방했었죠. 또 코스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몇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래도 규모는 크지 않았던 만큼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 자동차 관련주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차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자동차, 반도체, 방산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 또 기관은 에코프로버티, LG생활건강, 하이브, 두산로보틱스, 쌍용 C&E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8%가 나왔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시가부터 강하게 개파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S&P500도 1.4%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4%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했던 사례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거든요. 어제는 무려 시가가 마이너스 2.1%에서 굉장히 낮게 출발했었고 지난달 말에도 한 차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연초에는 마이너스 0.9%, 최근에 이렇게 상승장에서 보기 드문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만회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좋지 못한 시장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도 물론 시가가 마이너스 3.2%, 굉장히 낮게 출발했습니다. 물론 1%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이너스 2%에 끝이 났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개파락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시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며칠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길게 본다면 여전히 추세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반도체든 나스닥이든 그리고 S&P500이든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급락과 함께 국내 시장도 오전장부터 굉장히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었었고,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던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중요하게 보자고 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1시간 전에 예측보다 0.2%가 증가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1%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보다 높았다는 것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상승이 나왔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정말로 3.1%가 아니라 2.9% 내지는 2.8%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 그때도 과연 시장의 상승이 나왔을지 저는 결코 확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은 어떤 수치가 나오던 간에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되었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어제 굉장히 낮은 시가로 출발했었던 만큼
며칠 동안은 시장이 안정을 찾는지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오전장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한테 빨간불도 들어왔었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0.17%, 이 정도면 거의 전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또 반도체 지수의 시장 흐름도 좋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확실히 반도체 내에서도 AI 쪽은 여전히 뜨거운 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던 HPSP, 오늘도 6만원 부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6%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세 종목은 대표적인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은 성격이 나뉠 수는 있겠죠. 제주반도체는 그 안에서도 온디바이스 관련주, 그쪽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이 조금 나뉜다고 해도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신 것처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들, 이쪽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를 보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1.5%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가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시가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대형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이쪽은 그나마 시가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전날의 미국 증시라든지 또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이거는 설 연휴 동안에 나온 기사였는데 샘 울트먼이 최근에 국내를 방한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 기간 동안에 중동 지역을 방문했었고 여기서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에 무려 7조 달러를 투자해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7조 달러는 하나로 약 9,300조 원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작년 23년이죠. 이 당시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약 5,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투자 규모에 있어서 작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조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가 있고 정말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5,300억 달러였다면 왜 투자 규모를 7조 달러까지 무려 13배나 높이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나아가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분명히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의 AI 기술을 핸드폰으로 비유하자면 흑백의 투지폰과 비슷한 정도이다. 이런 말도 곁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입 단기로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나가자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관련주는 저PBR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실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제네시스에서도 하이브리드 카가 나올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여기 하이브리드 시장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이 흐름을 따라간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게 2022년 10월쯤에 착공을 했었고 완공은 내년 초로 알려졌었거든요. 하지만 3달 앞당겨서 10월쯤에 신공장이 가동이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보조금 문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10월이면 8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때문에 보조금 문제에 대한 기대감도 2, 3분기로 갈수록 점차 커질 수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 하나의 기대감으로서 자동차 관련주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딱히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며칠 동안의 약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단기적 관점하고
중장기적인 관점, 조금은 구분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